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뭘로 갚아요? 그럼 안 갚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추석 이후에 연말에 신청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연초에도 신청이 많고, 여러분들이 연말에 올해는 좀 정리를 하자 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들을 지금 시리즈물로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 회생하고 개인 워크아웃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것들 중에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했고, 오늘 이건 제 전공이죠.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 요거 비교를 하는데 10분 안으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개인 회생은 내가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다는 못 갚을 것 같은데 최대한 벌어가지고 갚을 테니까 좀 봐줘 이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벌어서 갚는 거니까.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내가 소득이 없어. 그럼 못 버니까 못 갚겠죠. 그 다음에 내가 소득이 있는데 쓸 데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 내가 애가 셋인데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러면은 100만 원 갖고 모자르잖아요. 되게 예외적인 경우긴 한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근데 남편 빚을 어리버리 하다가 상속 받아버렸어. 못 갚잖아요. 배우자는 돈을 벌어본 적도 없어. 애가 셋이니까. 그런 경우 당연히 파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회생은 내가 벌어서 갚으니까 내 재산은 좀 지킬 수 있게 해줘, 건들지 마 이거고, 파산 같은 경우는 내가 못 버니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거 싹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못 갚는 거는 좀 봐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회생은 어쨌든 간에 소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파산은 내가 돈을 벌든 말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회생 가라 하겠죠. 아니 내가 뭐 빚이 1억인데 한 달에 500 벌어. 그럼 회생 가라 하지. 누가 파산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 다음에 채무 한도 같은 경우는 파산은 뭐 빚이 뭐 10억, 100억, 1000억, 1억 상관없습니다. 회생 같은 경우는 담보 15억, 그 다음에 그 신용대출 10억 넘어가면은 개인 회생은 안 되고 일반 회생이라는 제도로 넘어가야 된다. 다만 제가 일반 회생은 거의 추천 안 드려요. 특별한 경우에 추천을 드리는데 요 밑에 말씀드리겠지만 파산하면 안 되시는 분들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일반회생 진행하신 분들 중에도 공무원인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연대보증 빚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파산하면 금방 끝날 건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파산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채무자 이름으로 온갖 사업을 한 다음에 막 연대보증이고 뭐고 채무자가 알지도 못하는 빚을 다 떠넘겨버리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일반회생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은, 아니면 뭐 특정 이 직군들이 있어요. 뭐 회계사, 변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파산하면은 이 자격 정지가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공무원은 파산 안 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강제집행 중지에 대해서도 회생 같은 경우는 벌어서 갚는 거잖아요. 벌어서 갚으니까 벌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심을 금지해버립니다. 통장 묻고 급여 묻고 집 경매 넘기고 막 이래버리면 돈 벌어봐야 다 뺏길 건데 돈을 벌고 싶겠어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금지명령, 중지명령, 개시결정 이런 거를 통해서 채권자의 추심을 사전에 막는 방법들이 있어요.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채권자의 추심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금지명령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파산 선고가 나면은 개인회생에서의 개시결정의 효과가 그대로 오기 때문에 금지명령이고 중지명령이고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선고 이전에 금지명령은 없어요. 다만 어쨌든 파산도 내 재산을 내놓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 재산을 누가 먼저 가져가면 기다리고 있던 채권자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지명령은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지는 없고 중지는 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파산 그 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 대부분은 추심을 중지해요. 새롭게 뭐 추심이 들어온다 해도 금지명령이 효력이 없지만 사실상 추심을 해봐야 중지명령으로 중지될 거기 때문에 대부분 추심을 포기해요. 파산 신청하면. 그래서 회생이고 파산이고 사실은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다. 회생 같은 경우는 벌어서 갚고 못 갚는 거는 면책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뭐 한 달에 뭐 300을 벌어. 내 최저생계비가 150만 원이야. 그러면 150만 원씩 36개월 갚고, 그죠? 그럼 한 5천만 원 갚거든요. 그럼 내가 빚이 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그냥 면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파산 같은 경우는 내가 갚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싹 팔고 그걸 채권자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고 못 갚는 거는 면책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뭘로 갚아요? 그럼 안 갚는 거예요. 파산은 그래요. 그 다음 면책 시점은 언제냐?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빚을 다 갚고 면책 신청을 하면 면책이 되는 거예요.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을 하고 파산 신청서를 먼저 검토하고 선고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이 선임된 다음에 파산 면책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재량 면책을 하거나 면책을 하거나 면책 불허가를 하거나 이렇게 3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힘들고 개시까지 나면은 그냥 대부분 끝났다고 보고 파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반에는 신청서 넣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만 면책 과정에서 파산관제인이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산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좀 압박이 많이 되죠. 우리는 면책을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고 개인 회생도 마찬가지고 면책이 안 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금 4대 보험 이런 것들 면책 안 되고요. 전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 제가 이제 구치소라든가 교도소에 가서 강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에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누가 크게 다쳤다거나 내가 줍해가지고 뭐 이게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거나 형사사건 관련된 거 고의나 중과실로 누가 크게 다쳐가지고 손해배상을 뭐 병원비를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면책 안 돼요. 그 다음에 양육비 이런 건 면책 안 돼요. 그래서 회생 파산으로 면책이 안 되는 채권들 상담할 때 꼼꼼히 좀 따져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공무원법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 관련된 뭐 담보대출, 뭐 공무원 연금, 뭐 사학연금 이런 거 면책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 회생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습니다. 뭐 굳이 치자면은 조건부인가인데 조건을 제대로 뭐 이행 안 했으면은 면책이 불허가 되겠죠. 폐지되는 거죠.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적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사행성, 도박을 하고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낭비를 하고 이런 거 사행성 채무가 좀 많을 때는 면책 불허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회생도 마찬가지고 파산도 마찬가지고 채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채권자가 뭐 강하게 어떤 이의 신청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절차는 2개 다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부동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의 신청서를 계속 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소명만 잘 하시면 그런 이의 신청에 상관없이 다 인가가 나고 선고가 나고 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재신청 같은 경우는 회생 보세요. 회생 신청 중간에 개시가 안 나고 기각이 됐다. 재신청 가능하냐? 당연히 되죠. 인가 이후에 변제 잘하다가 못 내가지고 폐지됐다. 재신청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죠. 기간이 있느냐? 아니요, 기간 없어요. 바로 재신청하면 돼요. 다만 개인회생이 면책된 이후에는 5년 동안은 회생이고 파산이고 신청을 못합니다. 왜? 맨날 신청하고 돈 안 갚고 신청하고 돈 안 갚고 면책해주고 또 깎아주고 또 깎아주고 이런 거 없어요. 파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파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선고가 났어. 그 다음에 면책 단계에서 면책 불허가가 됐어. 그러면 선고는 이미 났으니까 면책만 따로 신청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면책 불허가가 된 경우는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하셔야지 개인 파산에서 면책만 재신청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조금 더 관대하게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예외를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예외는 되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면책만 신청하는 제도의 신청은 불가하다. 만약에 파산이 면책이 됐어. 그 다음에 파산을 신청하는 데는 7년이 더 걸리고요. 파산된 다음에 회생을 신청하는데 5년이면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돈을 갚을 능력이 된다면 대부분은 회생을 신청을 하세요. 근데 내가 돈을 벌긴 버는데 빚이 너무 많다거나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너무 조금 번다거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파산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파산도 좀 애매하고 회생도 좀 애매하다. 그러면 워크아웃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생 파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